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잘 또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듯이 이제 녹음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작곡의 행위에 있었던 그간에 있어왔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 기록할 가치가 있는 걸 녹음을 하면서 그걸 음악이다 혹은 음악이 아니어도 좋아요. 자연과 사회의 소리들 중에서 미학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그저 녹음해서 녹음한 걸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편집 처리를 하려면 또 그거 배워야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거 배우는 것이 화성학 배우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화성학을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기보다는 그런 편집과 이 처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음향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더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교육이 되어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녹음을 하시고 음악을 만들어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 혹은 인류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음향들을 또 녹음할 수도 있겠죠. 문학이 있으면 르포 문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르포 문학은 문학과 어떤 기사와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기사 혹은 그런 기사와 문학의 중간쯤에 있는 게 르포 문학일 수 있다면은 르포 음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순수한 음악과 어떤 정치적인 혹은 무슨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될 만한 음향의 중간쯤 되는 어떤 것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저는 메타음악, 초음악 이렇게도 표현을 제 책에서 했는데 이를테면 뭐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시위 현장이 있고 거기서 많은 분노 어린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을 나는 녹음을 하고 싶고 이것을 나는 르포 음악이다.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소리다. 라고 해서 음악회에서 발표회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쪽으로라면 조금 진보적인 분들이 하실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뭐 이런 시위 현장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분노 어린 소리들을 녹음을 해서 이 소리를 또 이제 음악이다 혹은 르포 음악이다 이렇게 증언이다 판사의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기는 혹은 녹음기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구체음악과 관련된 사유는 생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존 케이지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존 케이지는 구체음악가는 아닌데요. 존 케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준비된 혹은 조작된 피아노라는 것, 다른 하나는 4분 34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존 케이지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프리페어 피아노를 이제 한국에서는 준비된 피아노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조작된 피아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피아노 위입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 뚜껑 위에다가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붙여 못을 박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조작된 피아노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들려드렸는데 아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들려드리면 이분의 피아노 소리 한번 더 들어보세요. 피아노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아노 소리하고 다릅니다. 피아노가 이제 타악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프리페어드 피아노라는 조치를 취해서요. 자, 조금 전에 작품은 존 케이지의 작품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라는 것은 고유명사, 작품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프리페어드 피아노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작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 속에 피아노가 등장하고 뭐 또 바이올린도 등장한다면 이제 저는 뭐 이런 오브제가 아닌 또 다른 오브제들을 여기서 보시지 못한 어떤 다른 그런 오브제들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서 이제 제가 연주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존 케이지와 또 다른 방식으로 방식은 같죠. 존 케이지와 기본적으로 방식은 같지만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와는 다른 어떤 또 음향이 나오겠죠. 참고로 이런 거를 이제 연주를 하려면은요, 스타인웨이 피아노 위에다가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음악회장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음악회장이 있죠. 예, 예술의 전당이 이런 데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는 제가 다른 피아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창으로 바꿔 주시죠. 영창이라고 말씀을 네, 그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녹음도 되고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융창 뭐 이런 거. 중국 피아노, 중국 회사가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렇게 직자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1위 제조 및 수출 1위 국가였는데 최근에 그게 뭐 바뀌었는지 아마 중국이 1위로 이제 우리를 아직도 뒤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뒤집었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전 세계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음악대학이 연습실에 가보면은 융창, 사막 이런 피아노들이 있습니다. 영창도 있고 뭐 삼익도 있지만 융창, 사막은 뭐냐면은 이 중국산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중국식 계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런 피아노 위에 이런 무언가를 올려놓을 때 무엇을 올려놓을지를 고민할 때도 상상력이 개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피아노의 음색을 바꿔낼 수가 있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것이 되겠죠. 자, 존 케이지는 그렇게 조금 전에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를 전통적인 피아노 악기를 이제 소음과 매혹적인 소음을 내는 악기로 바꿨는데요. 그거 말고 4분 33초라는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1952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간단히 한번 또 보시면은 이 작품은 이제 원래 존 케이지가 처음 이 작품을 했을 때는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고 했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꼭 피아노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연주가 됩니다.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 33초 동안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분 33초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심지어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악장이 끝나면 이제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땀을 닦고 막 이러는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4분 33초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뭘 의미하느냐, 귀를 기울이시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것이 음악일 수 있다. 귀 기울이는 자가 곧 작곡가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가 따로 없습니다. 연주가도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 환경 소음이 곧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존 케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구성주의 작곡가 존 케이지라는 글을 써서 그 글이 플럭서스 예술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환 선생님과 전선재 선생님 그리고 제가 같이 공동으로 저술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역시 갈무리에서 출판을 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매혹의 음색에서 다뤄지지 않은 존 케이지의 다른 부분이 또 자세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유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가끔 일상 경험에서 소음의 어떤 반복적인 형식을 통하면 가히 들을만하게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이유가 궁금하고 제가 평소의 생활에서 소음을 좀 더 적절하게 소화해내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이 들을만하게 되는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유현미 선생님께서는 바로 4분 33초의 경험을 하신 겁니다. 유현미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늘? 예. 답변이 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생님께서 들으시는 어떤 소리가 이제 선생님이 스스로 이제 작곡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라는 어떤 작곡가가 있고 선생님께서는 작곡가가 아니시라면 제가 만든 작품을 선생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감상하시는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양음악의
이 소비 방식이 그렇죠. 예, 작곡가가 있어요. 전문가. 청중들은 그것을 소비하고 그럴 때 좀 수동적인 입장인 것이죠. 4분 34초를 통해서 존 케이지는 들으시는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소리를 음악으로 들어라 이겁니다. 그 소리에서